안녕하십니까. 저희는 성동초등학교 베스트 오브 베스트 BOB 팀입니다. 저희가 발표할 책은 그림책입니다. 평소 우리는 그림책을 아주 어린아이들이나 보는 유치한 책이라고 생각해왔었습니다. 이 책의 내용 역시 단순하게 보면 소연이라는 한 여학생이 가족 봄나들이를 다녀오면서 쓴 평화로운 일기글입니다. 표지에도 역시 행복한 가족이 웃고 있습니다. 이렇듯 행복해 보이는 가족의 모습과 이기적인 행복이라는 이번의 주제가 어떻게 연결이 될까요? 유치원생이나 볼 것 같은 이 얇은 책 속에서는 학생과 어른인 여러분의 모습 역시 담겨져 있습니다. 어떤 모습일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지금부터 한번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행복한 우리 가족이란 책의 제목같이 소연이의 일기글은 말 그대로 평범한 여학생이 행복한 나들이입니다. 아이의 일기를 잠시 살펴볼까요? 오늘은 엄마 아빠랑 미술관으로 봄나들이를 나갔다. 미술관 소극장에서 연극 공연이 있다고 하여 나는 더욱 들떠 있었다. 큰 공원 안에 있는 미술관은 벌써 사람들로 북적였다. 그런데 거기에서 우연히 짝꿍 연희를 만났다. 야외에서 먹는 엄마 김밥은 진짜 맛있었다. 시간이 되어 우리는 연극을 보러 갔다. 떡갈비는 진짜 맛있었다. 하지만 옆자리 꼬마들 때문에 짜증이 났다. 되게 시끄럽고 제멋대로였다. 그래도 오늘은 정말 즐거운 하루였다. 내일도 또 놀러 갔으면 좋겠다. 피곤한데도 자기 전에 개인 홈페이지에 즐거운 나들이 사진까지 올린 것을 보면 소연이는 정말 즐거운 하루를 보내고 온 것 같습니다. 가족의 얼굴에서 웃음이 떠나질 않는 사진에 눈길이 갑니다. 자, 이제 행복한 가족의 여행을 다시 한번 자세히 살펴볼까요? 그림 속에서 소연이의 일기에는 나타나지 않은 새로운 점을 찾아보세요. 출발 과정에서는 무엇이 잘못되었을까요? 엘리베이터에 탄 소연이 아빠는 엄마가 두고 온 핸드폰을 가져간 동안 엘리베이터를 잡고 기다려주었습니다. 엄마는 소연이 아빠에게 참 고맙겠죠? 모처럼한 자동차 정리에서 나온 쓰레기는 대충 정리했으니 시간이 절약됐겠군요. 물건을 사러 마트에 들렀습니다. 마트에 들러 계산하다 말고 이제 물건을 더 가지러 갔습니다. 이 정도는 봐주셔야죠? 자동차를 운전하는 중에는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운전 중 전화통화, 불법 유턴, 과속. 급하니까 이 정도는 괜찮겠죠? 관람 중에는 사진도 찍고 금지석도 넘었습니다. 사진은 추억의 흔적이니까 당연하잖아요. 전시관에서 뛰어다니고 떠들고 제가 보기엔 다른 사람도 다 시끄러웠는데요 뭐. 점심 식사 중에는 들어가지 말란 편의판이 쓰여진 잔디밭에 들어가 준비한 도시락을 먹고 남은 음식물들을 그대로 두고 나옵니다. 저는 영광 걸까요? 공연 벤츠가 부족하다네요. 어떻게 하는 얘긴데 해치기를 해서라도 동남일 전에 받아야겠죠? 저녁 식사 중에는 옆자리 애들이 참 매너 없네요. 떠들고 소란 피우고 야단치지도 않는 부모하며 애들 때문에 저녁을 완전 망쳤네요. 자, 이제 집으로 돌아왔어요. 너무도 잘 자리가 없네요. 항상 비어있던 장애인 주차구이니까 괜찮겠죠? 밤도 깊었는데. 이 책에서의 소연이네 가족은 타인을 전혀 배려하지 않는 모습입니다. 소연이네 가족은 행복한 나들이를 하고 돌아왔지만 다른 사람들의 표정은 그와는 정반대입니다. 무책임한 행동을 하며 타인을 전혀 배려하지 않는 소연이네 가족의 행복은 이기주에서 나오게 된 이기적인 행복일 뿐입니다. 공질서기 몸은 우리가 항상 지켜야 하는 예절이며 우리는 이 예절을 어렸을 때부터 항상 듣고 배워왔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기본적인 것들이 지켜지지 않은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저희는 그 행동들이 바로 이기주의에서 나온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한마디로 가족 이기주의라고 할 수 있겠죠. 가족 이기주의의 선언적 의미는 내 가족의 이익만을 꾀하고 사회 일반의 이익은 염두에 두지 않는 태도를 말합니다. 대표적인 예가 바로 소연이네 가족이죠. 가족이 준비를 다 끝내지 않아서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르며 빨리 나라고 소리친 경험은 여기 계신 누구라도 다 있으시지 않나요? 엘리베이터 버튼을 계속 누르고 있다면 과연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자신의 가족들이야 물론 더 빨리 움직일 수 있겠지만 다른 사람들은 아닙니다. 오지 않는 엘리베이터를 발을 동동 구르며 하염없이 기다릴 뿐이죠. 더군다나 그게 1분초 아까운 아침 시간이면 상사는 여러분의 몫입니다. 이처럼 가족 이기주의는 의도적으로 저지른다고는 볼 수 없기에 더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가 모르는 무의식 속에서 내 가족들만을 생각하는 이기주의가 고개를 내밀고 있습니다. 가족이란 이름 하에 내 가족을 위해서 행동한 것이기 때문에 이 행동은 정당하다란 궤변을 낳게 하는 것입니다. 소연이네 가족의 문제점은 타인을 배려하지 않는다라는 것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떡갈비 식당에서 자신의 옆자리에 앉은 아이들이 시끄럽자 아빠 쟤 좀 봐, 애들 가서 좀 하지 라며 불평합니다. 소연이네 일기에도 역시 자신들이 저지른 잘못에 대한 내용을 적지 않았으면서 떡갈비는 진짜 맛있었다. 하지만 옆자리 꼬마들 때문에 짜증이 났다. 되게 시끄럽고 제멋대로였다. 라는 식으로 일기를 씁니다. 하지만 이 책을 보는 독자들은 이런 소연이네 가족의 모습에 어이가 없을 뿐입니다. 정작 자신들이 저지른 잘못은 생각하지 못한 채 남의 잘못에만 민감하게 반응하는 소연이네 가족의 모습은 누구와도 별반 다르지 않다고 저희들은 생각한다. 제3자의 시선으로 보면 확연하게 느껴지는 것이 정작 자신의 시점에서는 잘 느껴지지 않는 것처럼 우리가 꼭 소연이 가족처럼 행동하지 않는다고는 반대될 수 없습니다. 이러한 가족 이기주의를 잘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는 바로 2012년에 벌어진 식당 국물하기 사건입니다. 2012년 2월 20일에 한 아이의 엄마가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린 글 때문에 화제가 된 이 사건에서 아이 엄마 입장에 나오면 물을 뜯어가던 아이가 한 여자에게 부딪혀 얼굴에 돌면부을 맞고 그 여자는 사과조차 하지 않은 채 아이를 방치하고 도주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아이는 얼굴에 2도와 3을 입었고 이 글을 본 네티즌들은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라며 일명 국물열을 비난하였습니다. 하지만 며칠 전 알려진 바로는 아이는 물을 들어 식당가를 뛰어다니다가 한 여자가 들고 있던 국물 그릇에 부딪혔고 여자가 붙잡을 새도 없이 뛰어왔던 것이었습니다. 커뮤니티에 올린 글은 사실과는 달랐으며 자신의 아이에게는 조금의 잘못도 없고 모든 책임을 국물열에게 돌려버린 아이 엄마 행동에서도 우리는 가족 이기주의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아이 어머니가 과연 아이에게 뛰지마 한마디만 했었더라면 이러한 일이 일어났을까요? 우리 주변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이러한 크고 작은 사건들을 통해 우리는 가족이란 이름하에 일어나고 있는 가족 이기주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다른 가정의 아이가 식당가를 뛰어다닌다면 눈살이 찌푸리는 우리들은 우리 아이가 뛰어다니는데 눈살이 찌푸리는 사람들에게는 애가 그럴 수도 있지 라며 자신의 가족에게만 해당되는 면죄부를 줍니다. 이 국물 화성 사건 또한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과연 우리는 예절을 잘 지키고 있는가? 내 가족이 다른 무엇보다 소중함으로 가족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다른 가치를 무시할 수 있는 것인가? 이 책은 우리가 대답을 회피하고 있는 문제를 끄집어내어 우리들을 뜨끔하게 만듭니다. 저희가 토의한 결과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바로 존중해야 할 대상에 대한 배려입니다. 가족 이기주의는 자신의 가족만을 생각하여 정작 주변 사람들은 생각하지 않는 이기적인 태도입니다. 하지만 과연 다른 사람들을 배려했다면 이러한 일이 일어났을까요? 우리가 알면서도 잘 실천하지 못하는 것, 이것이 바로 배려와 타인에 대한 존중입니다. 이러한 기본적인 것들을 먼저 생각한다면 우리는 소연이네 가족과 같은 행동을 하지 않고 할 수도 없으리라 저희는 생각합니다. 자, 이제 행복한 가족의 여행을 바로잡아 봅시다. 한 바퀴는 죄송하지만 저희는 먼저 내려갈게요. 다른 분들이 엘리베이터를 기다리고 계실지도 모르니까요. 아빠, 자동차를 정리하고 나온 쓰레기는 분리수거를 하시는 게 어때요? 저도 도와드릴게요. 매너는 지키면서 조용히 관람해야죠. 출입 금지된 잔디밭에 들어가서 먹는 건 안 되겠죠? 장애인 주차구역은 장애인을 위해 비워두는 곳이니까 조금 멀더라도 다른 곳에 주차해주세요. 이 사회를 구성하는 기본 단위는 바로 가족입니다. 자신의 가족만을 배려하면 타인은 배려하지 않고 내 가족만 아프지 않으면 되고 내 가족만 편하게 지내면 된다는 이러한 가족 이기주의는 점점 사회를 병들어가게 하고 있습니다. 공동체란 뜻을 같이 하거나 같은 목적을 가지고 함께 일하면서 살아가는 무리를 일컫는 말입니다. 내 가족만이 아닌 다른 사람들 역시 모두 이 공동체의 일원이며 내 가족처럼 배려하고 존중해야만 합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의 기본을 지키는 것이 모두를 행복하게 해주며 내가 상대에게 한 행동이 선인가 악인가에 따라 그 행동에 따른 대가는 모두 언젠가는 자기 자신에게 부메랑처럼 되돌아오라는 것이라는 걸 저희는 믿습니다. 그것을 믿는다면 자신이 책임질 수 없는 무책임한 행동들은 더 이상 하지 않으며
내 가족처럼 다른 사람들을 더욱 배려하고 존중하게 되겠죠. 내 가족만을 보던 지금 우리는 이제 내 이웃, 다른 가족, 다른 사람들에게로 점점 시야를 넓혀나가야만 합니다. 그것이 바로 내가 살아가고 있는 바로 이 지금을 소중하게 지키는 길이며 아름답게 유지하는 길입니다. 자신의 가족에게 이익이 되면 선이고 자신의 가족에게 해가 되면 악으로 인식하는 것에서 오는 행복은 과연 진실된 행복일까요? 나 하나쯤이야 라며 자신의 이기적인 행동을 쉽게 넘겨버리기 시작하는 학생들과 어른들에게 저희는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과연 당신의 가족은 행복합니까? 지금까지 성동초등학교 베스트 오브 베스트 BOE 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